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교육부에 발표가 없는 한 우리는 내일 개학을 하게 될 건데요.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6월 달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120쪽과 121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쓰기를 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글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글쓰기 맥락은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었었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 일단 내용을 생성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생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쓰기 맥락, 주제나 독자를 고려해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를 선별하고요. 선택해서 이제 고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가 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내용을 앞에서 생성을 했죠. 여러 개 골랐죠. 그것을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이제 나한테 내가 글쓰기에 할 때 가장 좋은 형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글쓰기의 개요에서는 이제 개요 이런 것을 개요라고 하죠. 그 내용을 자기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내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하는 거, 이게 내용 조직하기고 이렇게 내용을 조직한 결과 하나의 표로서 정리된 것을 우리는 개요라고 합니다. 이 개요가 잘 짜져 있어야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데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개요는 글쓰기의 바로 전 단계, 표현하는 단계의 바로 전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중학교 때도 개요에 대해서 좀 배우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용 조직하기 120쪽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게 안 넘어가네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초연결사회,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식 채널 이 하나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패스워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어떤 그 인터넷이 너무나,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 간에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과서로 갑시다. 이거 좀 끄고, 선생님. 안 꺼지네. 그냥 합시다. 자, 우리는 교과서로 가서 120쪽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아주 조금만 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 조직하기 그 두 가지 120쪽과 121쪽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20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명의 아이가 나오고 있죠. 윤서하고 선유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각각 그 저번 주에 배워서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얘네가 각각 어떤 글을 쓰기로 했는지 계획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윤서는 이 초등학교 때 활동했던 이 초등학교 과학 동아리 여기에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동아리 소식지에 실을 글을 쓸 예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아리 소식지를 누가 읽느냐? 초등학생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유는 뭘 쓸 거냐면 논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글을 쓸 거래요. 그래서 선유는 논술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정확히 해두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윤서는 이 글을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초연결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겁니다. 설명이에요, 설명. 자, 먼저 여기 체크하죠. 내용 조직하기 아주 중요해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선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이제 할 건데 윤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소식지에 실릴 그런 글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서는 이 초연결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냐? 무조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눠서 3단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죠. 설명문이다. 이렇게 배우죠. 설명문을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서의 개요에 이게 잘 드러나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여기 처음, 중간, 끝. 잘 드러나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에 맞게 윤서는 일단 처음, 중간, 끝의 단계는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요를 잘 짰죠. 자, 그래서 윤서가 처음 부분에서는 뭘 제시할 거냐? 윤서는 처음 부분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 실태,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제시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편리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초등학교 애들이 초연결 사회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할 거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초연결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윤서는 잘 알고 있냐? 윤서는 알고 있죠. 윤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윤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생성했어요. 앞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했어요.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쵸? 이때 자료를 언제 수집했냐?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18쪽에 윤서가 수집한 자료가 나와 있죠. 자료 1번 인터넷 사전 초연결 사회 해가지고 초연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윤서는 자료 1에서 이미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처음 부분을 서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요를 잘 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갑시다. 이 설명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간 단계예요.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이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주제가 초연결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지금 뭐 하냐? 중간 단계에서 초연결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설명문은 주제를 구체화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초연결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여기 보세요. 초연결사회의 장점.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1, 2에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그것의 장점, 단점을 제시해 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전개 방법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 글쓴이 윤서가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연결사회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대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내용 생성이 있었어야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앞부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이 118쪽에서 그러면 윤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내용 생성을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118쪽을 보면 윤서가 이 초연결사회의 장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초연결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생성한 게 있느냐? 쭉 보면 자료 1, 2, 3, 4번 보세요. 118쪽에 여기다 써줄게요, 여러분. 118쪽에 윤서가 생성한 내용을 보세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초연결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 것 같죠? 있죠? 자료 3번에 있습니다. 자료 3번에 있는 책에 있어요, 책. 그죠? 인간 초연결사회를 살다 해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 마이크, GPS,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온도, 습도, 기압,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만 이 책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 아주 자세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율 딸 때. 중간 1에서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여기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자료 3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자료 3번에 책에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더욱 보완해서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더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일단 초연결사회의 장점을 제시하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이니까 장점 얘기했으면 단점 얘기하죠. 이 초연결사회에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그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가족, 친구와 소통이 차단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초연결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간 2-3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왜요? 네. 초연결사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왜 삭제해야 될까요? 왜 삭제해야 되죠?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어려워서예요. 어려워서. 그쵸? 왜냐면 예상 독자가 누굽니까? 예상 독자는 초등학생이에요. 그쵸?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내용 정도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이나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소통 차단 이런 것들은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이거는 지금 118쪽에는 없어요. 그쵸? 118쪽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또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가족, 친구와의 소통 차단 이거는 118쪽에 있느냐?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자료 4번에 있는 신문 사설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자료 4번을 이용해서 이 가족과 친구와 소통이 차단되는 문제는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요거는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빼버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개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개요를 그 앞에 있는 내용 생성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가 개요를 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자꾸 개요와 내용 생성 단계가, 개요는 그러니까 내용 조직이죠. 이 내용 조직과 내용 생성은 그냥 순차적으로 쭉쭉쭉 가는 단계가 아니라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얘네들은 서로 단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헷갈릴까요? 얘네는 개요가 내용 조직 단계에서 내용 생성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용 생성도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네는 순환적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 끝으로 가서는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끝에서는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느냐. 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끝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서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지혜롭게 미래의 기술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요거 별표예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데 살펴봐야겠다. 개요를 짤 때는 그리고 내용을 생성할 때, 내용을 고를 때, 내용을 조직할 때, 개요를 짤 때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제를 뒷받침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제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의 통일성. 자, 그래서 이 통일성이 갖추어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통일성이 깨지면 아무리 잘 쓴 글이어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중간 문제 풀어볼까요? 윤서가 2-3을 삭제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그랬네요. 왜 삭제했죠? 아까 어려워서요. 그쵸? 어려워서 삭제했습니다.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이죠. 초등학생한테 경제 이야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서의 개요는 다 봤고요. 우리가 이제 선유의 개요를 한번 보러 갑시다. 선유. 선유는 개요를 어떻게 짰나 볼까요? 자, 아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유는 이 글을 지금 왜 쓰고 있냐면 논술 동아리에서 썼고요. 이것을 학교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썼습니다. 논술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데 뭘 논리적으로 서술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 그러면 선유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자기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유가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은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설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논설문을 선유는 쓰고 있는데 주제는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지나치게 연결돼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유의 주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장에는 그냥 주장만 해서는 안 되죠?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자, 그러면 이 논설문은 어떤 단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느냐? 아까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었죠? 논설문은 처음, 중간, 끝이 아닙니다. 그 처음, 중간, 끝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부르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부릅니다. 그죠? 이거 중학교 때 사실 많이 배워요. 그죠? 이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를 거칩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논설문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 되죠.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중간, 끝이 되고요. 논설문을 쓰는 이유는 목적은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설명문을 쓰는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론부터 한번 개요를 살펴볼게요. 이제 서론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실, 그러니까 최근의 현실 이런 걸 실태라고 한다고 했죠.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과잉 연결 시대가 뭔지 그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답니다.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에서.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서론에서 제기합니다. 뭐 서론에서 적절히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방안을 지금 왜 제시하고 있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뭐예요? 주제가 그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필자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본론에서 이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해줄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본론 1에서는 이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여기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죠. 그럼 얘가 문제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온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판적으로 정부를 뭐 선별해야 된다. 이건 대응 방안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 화살표 나와 있는 거는 대응 방안이에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론에서 이미 순서를 정해줬어요. 나는 이번 여기 본론에서는 나는 여기서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 먼저 얘기하고 대응 방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 순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유에서 제시하는 순서는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대주제에서 이 제시한 순서와 이 소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가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과잉 연결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0 어머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19쪽에서 119쪽에서 지금 선유가 자료 수집한 것 중에서 본론 1에 쓸 수 있는 게 있나 봅시다.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보니까 자료가 있죠. 119쪽에 자료 2번이 있어요. 2번이 바로 사이버 범죄가 점차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죠. 자료 2번을 통해서 우리는 1번 문제, 본론 1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자, 본론 1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제시해야지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119쪽에서 모은 자료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건 뭐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쵸? 119쪽에 자료 1번이죠? 자료 1번. 자료 1번에서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의 내용이 어떤 뭐 마른 해산물을 괴담해가지고 이것이 SNS를 휩쓸었고,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정보가 아니었다, 옳은 정보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정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 1번, 119쪽에 있는 자료 1번의 신문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이고 불안정한 정보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비판적으로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부 갑시다.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 과잉 연결이. 그래서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순간만큼은 연결을 끊어야 된다. 그랬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119쪽, 여기서 119쪽에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자료가 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용을 조직한다고 해서 내용 생성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없는 자료는 다시 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순간만은 연결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봅시다. 결론 부분에서 그럼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여기 보세요. 결론. 과인 연결을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것은 우리 화자의, 우리 필자의, 이거 틀렸네요. 잘못 썼네. 이거는 우리 지금 선유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통일성이라고 했죠, 통일성. 이 통일성은 주제에서 벗어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일성은 이 설명문에서도 해당이 되고 논설문에서도 해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성 일단 그 통일성이 벗어나는 게 없는지 이거는 언제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유가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통계 자료를 썼습니다. 그쵸? 통계 자료 어떤 거 썼죠? 사이버 범죄. 이 사이버 범죄 이야기하면서 이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신문 기사.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보도자료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입니다. 신문은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자료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료의 신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료의 신뢰성. 이런 자료를 우리는 신뢰도 높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유가 자료의 신뢰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맞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뢰도 있는 자료를 쓰는 거는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간 문제로 갈까요? 선유가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방금 한 거죠? 이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방법은 선유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자, 첫 번째,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와 신문 기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자료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내용 조직하기 했는데요. 잊어버릴까 봐 한 줄기도 다시 한번 쓸게요. 글을 쓸 때는 맨 처음에는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할 때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을 생성하셔야 돼요. 자, 이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선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어디에 뭘 넣어야 좋을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조직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조직은 개요라고도 합니다. 자, 이 단계는 이렇게만 1, 2, 3으로만 왔다가 쭉 이어지는 거냐?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 단계는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용 조직을 하다가도 내용을 생성할 수 있고요. 내용 조직을 하면서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 단계는 조정하는 단계다. 일방향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끊임없이 글쓰기를 점검하고 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만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드디어 내일 계약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죠. 고생하셨습니다.